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그러면 이제 주사위 눈금의 합으로 만들 수 있는 수는 12가 최대예요. 12가 최대인데 그 중에서 이제 5의 배수를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5가 될 때, 그 다음에 10이 될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또는으로 이어질 거고, 그럼 주사위 눈금의 합이 5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1, 4, 2, 3, 3, 2, 4, 1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0이 되는 경우에는 4, 6, 5, 5, 6, 4 세 가지가 있을 테니까 또는이니까 이제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총 7가지가 있다. 여기 앞부분은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주어져 있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랑 y의 순서상 x, y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해의 개수 문제를 풀 때에는 문자가 이렇게 3개가 있거나 뭐 또 쉬운 문자에서 2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개수가 있는 문자를 고정해서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수가 있는 문자에다가 1을 넣어놓고 1로 고정해놓고 2로 고정해놓고 3으로 고정해놓고 뭐 이렇게 고정해가지고 풀면 되는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개수가 x한테만 없지 y랑 z가 다 있어요. 그러면 y랑 z를 다 고정해야 되느냐? 또 그러면 또 너무 복잡해. 그래서 조금이라도 큰 개수인 z, 우리가 z를 고정을 해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z가 1인 경우, 자, z가 1인 경우를 첫 번째로 봅니다. 그러면 x 더하기 2y가 여기다 1을 대입해서 이항시키면 17을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x 더하기 2y가 17이 나오는 x, y, z를 구할 건데 z는 항상 1이니까, 자, z는 항상 1이에요. 여기서 y가 1이면 x는 15, z가 1이고 y가 2면 그러면 4가 넘어가니까 x는 13. 왜 이렇게 많아? 자, 그 다음에 z가 1이고 y가 3이면 6이 넘어가니까 11, z가 1이고 y가 4면 8이 넘어가니까 9, 1이고 5면 10이 넘어가니까 7, 1이고 6이면 12가 넘어가니까 5, 1이고 7이면 14가 넘어가니까 3, 1이고 8이면 1 해서 총 8개. 자, z가 1인 경우에 8개 생깁니다. 자, 이번에는 z를 2로 고정해 볼게요. 자, z가 2인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가 2 넣으면 6 되고 넘어가면 14가 되니까 x 더하기 2y는 14를 만족시키는 x, y, z를 찾으면 됩니다. 자, z가 2고 y가 1이면 여기 1 넘어가니까 x는 12, z가 2고 y가 2면 x는 10, z가 2고 y가 3이면 x는 8, z가 2고 y가 4면 x는 6, 2고 5면 4, 2고 6이면 2. 근데 2고 7이면 x가 0이 되는데, x가 0이 되는 건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그래서 6개 이렇게 되고요. z가 2인 경우. 자, 세 번째 케이스, z가 3인 경우. 자, z가 3이면 여기다 또 3 집어넣어서 이항시키면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z가 3인 경우에는 5개, z가 4인 경우에는 3개, z가 5인 경우에는 2개, z가 6이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6, 3, 18이 넘어가서 그러면 x 더하기 2y는 2다가 되는데 x랑 y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불가능이죠. 그래서 8개, 6개, 5개, 3개, 2개를 더해주시면 24개. 이런 변태 같은 문제가 있나? 이건 좀 에바예요. 이 정도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886번. 10의 자리 숫자가 8의 양의 약수인 두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짝수인 것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10의 자리 숫자가 8의 약수. 8의 약수에는 1, 2, 4, 8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자리 자연수 중에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있는 거고요. 1의 자리는 문제에서 짝수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짝수려면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 2, 4, 8, 6. 왜 이렇게 나왔지? 어쨌든 5가지. 해서 20가지의 문제에서 원하는 숫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89.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A, 20의 약수의 개수를 B. 약수의 개수 이거 우리 저번 교재 할 때 내가 알려줬던 거 기억하니? n을 소인수분해 했을 때 A의 P제곱 곱하기 B의 Q제곱꼴로 소인수분해가 되면 P 더하기 1 곱하기 Q 더하기 1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72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약수의 개수는 4 곱하기 3이니까 12개. 120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그럼 약수의 개수는 4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16개. 해서 2개 빼주시면 4개가 정답. 찬영띠 이거 알아들어요? 약수의 개수 공식 외우세요. 다 외워 있겠지만. 자,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수. 자, 지불하는 방법이랑 지불하는 금액은 푸는 방법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불하는 방법은 어떤 표를 그려서 푸는 게 이제 좋고요. 지불하는 금액은 환전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500원짜리 2개를 내는 것과 1000원짜리 1개를 내는 건 지불 방법에서는 다른 경우지만 지불 금액에서는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돈을 작은 돈으로 환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환전은 큰 돈을 작은 돈으로 환전해야 된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자, 100원짜리가 1개, 50원짜리가 3개, 10원짜리가 2개가 있는데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A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100원짜리랑 50원짜리랑 10원짜리 각각 이 녀석은 안 내거나 1개 내는 2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50원짜리는 안 내거나 1개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는 4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10원짜리는 안 내거나 1개 내거나 2개 내는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2, 4, 3을 곱해주셔서 2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그 중에 빵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A는 23이다 이렇게 풀어주고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B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물어보면은 환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대나가나 환전하는 게 아니라 작은 돈으로 큰 돈을 표현할 수 있을 때 그때 큰 돈을 작은 돈으로 환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10원짜리로 50원짜리 만들 수 있나요 지금? 못 만들죠? 그러면 50원짜리를 환전할 수 없어요. 50원짜리로 100원짜리 만들 수 있나요? 지금 만들 수 있죠? 그러면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환전해서 우리가 50원짜리 5개와 10원짜리 2개가 있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50원짜리는 안 내는 거에서부터 5개 내는 것까지 6가지, 10원짜리는 안 내는 거에서 2개 내는 것까지 3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곱해주시면 18가지의 경우의 수가 되는데 빵원을 지불하는 건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또 1 빼주시면 B는 17이 됩니다. A에서 B를 빼라라고 했으니까 23 빼기 17을 해주셔야죠. 그러면 정답이 몇이냐 이거? 6 이렇게 나오죠. 잠깐만.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도로망이에서의 반복의 수입니다. 4개의 도시 ABC를 연결하는 도시가 있는데 A에서 C도시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A에서 출발해서 C로 가는 방법에는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가는 방법 또는 A에서 D로 갔다가 C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방법에 4가지, B에서 C로 가는 방법에 2가지. 이건 동시를 하니까 8가지. A에서 D에 3가지, D에서 C에 4가지, 동시를 하니까 12가지. 또는이기 때문에 더해서 20가지. 이렇게 풀어주면 되죠. 쉽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색칠하는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죠.
자, 어디부터 색칠하고 싶어요? 색깔 5개 있답니다. A부터 칠하고 싶죠? 그래서 여기다 5개 적을게요. 그 다음에 어디 칠하고 싶어요? B요? D요? 자, 그럼 D는 A랑 달라야 되니까 4가지 칠해야 됩니다. 그 다음 어디 칠하고 싶어요? C요. 자, C는 A랑 D랑 달라야 되죠? 그래서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어디 칠하고 싶어요? B요. 자, 주의할 점. B는 A랑 C랑만 다르면 되죠. D랑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 2가지 색만 제외하면 되기 때문에 B의 몇 가지? B의 3가지. 자, 마지막 2도 마찬가지로 A랑 D랑만 다르면 되지 B랑 C에 뭐가 칠해져 있는지랑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얘도 3가지. 다 곱해주시면 540가지. 자, 넘어가시면 1, 2, 3, 4 숫자를 이용을 해서 A1 이렇게 할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AI는 I가 아니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A1, 그러니까 1000의 자리의 숫자에는 절대로 1이 와서는 안 되고 100의 자리의 숫자에는 절대 2가 와서는 안 되고 10의 자리의 숫자에는 절대로 3이 와서는 안 되고 1의 자리의 숫자에는 절대로 4가 와서는 안 된다는 걸 뜻해요. 이게 마치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하죠. 우리가 뭐 가방을 놓고 야구를 했는데 무심코 가방을 들고 갔을 때 모두 자기 가방을 들고 가지 않은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학생들의 이름이 써있는 의자에 무심코 앉았을 때 어느 누구도 자기 의자에 앉지 못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거는 수형도로 풀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수형도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A1, A2, A3, A4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A1은 1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A1이 될 수 있는 수는 2거나 3이거나 4입니다. 수형도 기억나죠?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을 그려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2가 온다고 하면 A2에 올 수 있는 건 1이 올 수 있거나 3이 올 수 있거나 4가 올 수 있죠. 여기에 1이 왔으면 여기는 3이 올 수 있거나 4가 올 수 있는데 이때 3은 안 되니까 지워. 여기서 2, 3이 오면 1이 올 수 있거나 4가 올 수 있고 2, 4가 오면 1이 올 수 있거나 3이 올 수 있는데 이것도 3은 안 되니까 지워. 이렇게. 그러면 2, 1, 4 왔으면 여기에 3 2, 3, 1 왔으면 여기에 3대 이 4도 여기서 지워. 2, 3, 4 왔으면 여기에 1 2, 4, 1 왔으면 여기에 3 해서 여기서 2로 시작하는 거에서 3가지 경우를 찾았죠. 자, 그리고 3으로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해줘야 되고 4로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지금처럼 모두 다 자기 자리에 앉지 않아 단 한 명도 자기 자리에 앉지 않는 케이스의 문제는 쉬운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다 자기 자리에 안 앉아야 돼 라고 하면 2일 때 3가지가 나왔으니까 3일 때도 3가지, 4일 때도 3가지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시간이 없거나 하면 9가지라고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당장에 밑에 있는 904번 문제를 보면 1, 2, 3, 4, 5에 A1부터 A5까지 한 개씩 넣을 건데 조건이 걸려요. 지금 보면은 2가 적혀있는 공은 A1에 넣어야 하고 K가 적혀있는 공은 A2에 넣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조건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조건들이 한 줄이라도 걸려있으면 이게 반드시 같다라고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학교 선생님이어도 저 3개가 다 같은 건 당연히 안 내겠어. 조건을 좀 걸겠죠. 그래서 너네가 이 모든 수용도를 다 찾게 만들고 싶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처럼 그냥 너무나 생으로 다 달라야 된다 이런 거가 아닌 이상 수용도를 끝까지 다 그려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스마일에 있는 5개의 문자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순열로 뽑는다, 순열로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 5명의 사람을 3개의 의자에 앉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A가 앉고 B가 앉고 C가 앉는 거랑 B가 앉고 A가 앉고 C가 앉는 건 다른 상황입니다. 이건 다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명 중에 3명을 뽑는 OP3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굳이 순열을 쓰자면 근데 우리가 뭐 굳이 순열 안 쓰고 의자 3개 갖다 놓고 여기 누구 앉을래? 그럼 5명이 손 들고 여기 누구 앉을래? 그럼 4명이 손 들고 여기 누구 앉을래? 그럼 3명이 손 드니까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풀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OP3도 5부터 시작해서 자연수를 3번 곱해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차피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문제 풀 거거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60까지가 나오는데 그럼 뭐 자유지만 선생님은 순열 자체를 이렇게 굳이 조합 정도는 좀 의미가 있지만 순열은 굳이 이렇게 안 세워도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풀어도 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이웃하는 순열의 수예요. 자, 이웃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묶음 지으라고 했고 묶음을 지었으면 그 묶음 속에 자리 바꾸는 것에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요 연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학년 학생 3명과 2학년 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울 건데 1학년 학생끼리는 이웃하게. 자, 그러면 1학년, 1학년, 1학년 2학년, 2학년 2학년, 2학년 자, 이렇게 있는데 1학년 학생들끼리는 이웃해야 되고 2학년 애들은 뭐 별 상관 없으니까 얘네 셋을 묶어. 그리고 얘네들은 다 각자 움직여. 그럼 몇 묶음 생기냐면 5묶음 생기기 때문에 5팩까지가 생깁니다. 일단 묶음과 질수에서 5팩까지. 그래서 5팩까지로 나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요 1학년, 1학년, 1학년이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요. 묶음 속에. 그래서 3팩까지에 이제 묶음 속에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생기니까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네 경우의 수 문제 풀어줄 때마다 색깔을 다르게 해가면서 그러니까 다른 요소에다가는 색깔을 다르게 해가면서 풀어주는 풀이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경우의 수는 뭐 하나 생각 못하거나 또는 뭐 하나 과하게 생각하면 답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요소들을 다 건드렸는지를 꼭 염두에 둬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앞에 거 정답은 720까지고요. 자, 어느 산악동호회에서 남자 2명, 여자 3명이 일렬로 서서 지리산을 등반하려고 하는데 이때 남자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자,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애를 나중에 앉히면 되죠. 그죠? 자, 그럼 일단 여자애들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순서대로 여자애 앉힐 거야. 그러면 여자애들 야 니네 줄 서 했을 때 3패까지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자, 근데 남자 2명은 이웃하지 않게 오르겠대요. 그럼 남자애들이 낑길 수 있는 곳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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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낑길 수 있죠. 남자애들은 저 넷 중에 하나에 낑겨 들어갈 수 있는데 첫 번째 남자애한테 너 어디 들어갈래? 라고 하면 4가지 경우의 수. 두 번째 남자애한테 너 어디 들어갈래? 라고 하면 첫 번째 남자애가 들어간 자기를 제외한 3가지 경우의 수라고 문제를 풀어도 괜찮고 그게 아니라 저 4개의 자기 중에 2개의 자기를 골라서 남자애들을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에 현우가 들어가고 여기에 찬영이가 들어간 것과 여기에 찬영이가 들어가고 여기에 현우가 들어간 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순열을 사용해줘야 돼요. 어쨌든 이제 위에 있는 방법으로 풀든 아래에 있는 방법으로 풀든 답은 동일하게 72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이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일렬로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양 끝에는 여학생이 와야 된대요. 그러면 총 7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이렇게 있는데 양 끝에는 무조건 여자애가 와야 된대요. 그러면 야 첫 번째 타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러면은 여자애 4명 중에 4명이 다 손을 들겠죠. 그죠? 여기 4가지. 야 맨 끝에 타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러면 3명이 손 들겠지. 그지? 이렇게 그냥 양쪽 끝에 일단 여자애들을 먼저 앉혀. 양 끝에 여학생이 왔어 이제. 그러면 이제 저 중간에 있는 5개의 칸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조건이 있는 자리를 일단 채워 넣었으니까 이 5개의 칸은
그냥 나머지 5명이 5팩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5팩 계산해 주시면 와우 1440까지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적어도의 조건이 있는 순열의 수를 보시면, 적어도는 보통 그 반대되는 상황을 볼 때가 많이 있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또 이제 함정판다고 적어도를 줘놓고서는 반대되는 상황을 구하면 더 오래 걸리는 문제를 가끔 내기도 해요. 좀 장난기가 많은 선생님들이 보통 그렇게 하는데, 보통은 적어도가 들어있으면은 그 반대되는 상황을 구하는 게 더 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는 모음이 오도록, 지금 이 문자를 우리가 정리해보자. 자음에는 S, L, N, T가 있습니다. 모음에는 I와 E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음 모음은 알죠? 가끔 자음 모음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모음은 아에이오가 모음입니다. 나머지는 다 자음이고요. 자,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와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그러면 여기에 모음, 여기에 모음이 올 수 있고, 여기에 모음, 여기에 자음이 올 수 있고, 여기에 자음, 여기에 모음이 올 수 있고, 여기에 자음, 여기에 자음이 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나열된 건 이거 3가지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상황들 중에 무려 75%예요. 그죠? 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자음,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자. 그죠? 전체에서 자음, 자음 오는 걸 빼자로 구할 겁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6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6팩 가지고, 자, 이제 자음, 자음 오는 거 해볼게요. 첫 번째 자리에 오고 싶은 자음 4가지. 그죠? 마지막 자리에 오고 싶은 자음 손들어. 그럼 3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문자 4개는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으니까 4팩까지. 그러니까 6팩에서 4 곱하기 3 곱하기 4팩까지를 빼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432가지. 이렇게 나오고요. 이 정도는 뭐 암산 다들 가능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수의 개수.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에서 서로 다른 3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와, 3의 배수를 대표 문제 넣어놨다고? 실화냐? 3의 배수 저번 교재할 때 한번 설명해줬던 것 같아요. 3의 배수는 어떻게 돼야 3의 배수죠? 다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죠? 자, 그럼 다 더해서 3의 배수가 나오는 일단 그 세트를 먼저 찾아야 돼요. 일단은 0카드, 1카드, 2카드가 있다. 그냥 순서 상관하지 말고 세트만 찾아볼게요. 0, 1, 2 더하면 3이니까 0, 1, 2로 만드는 숫자들은 3의 배수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또 0으로 시작을 해서 2, 4. 자, 0, 2, 4도 일단은 3의 배수가 나오는 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또 1, 2, 3. 1, 2, 3도 3의 배수가 나오는 세트예요. 다 더하면 6이 되기 때문에 3의 배수죠. 그 다음에 2, 3, 4. 2, 3, 4도 다 더하면은 이제 9가 되기 때문에 3의 배수예요. 자, 카드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카드 구성으로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세주면 되는데, 근데 이 0이 들어가 있을 때와 0이 안 들어가 있을 때는 또 다 다르잖아요. 그죠? 0이 들어가 있을 때에는 100의 자리에는 1 또는 2만 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2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고, 나머지 2개는 여기에 뭐 랜덤하게 와도 되니까 2팩까지가 생겨요. 그래서 2 곱하기 2, 4. 그래서 요거 4가지, 이거 4가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0이 없을 때에는 그냥 3팩까지가 생기죠. 그냥 아무렇게나 나열해도 되니까. 그래서 6. 그래서 얘가 6가지, 얘가 6가지가 돼요. 1, 2, 4? 1, 2, 4는 다 더하면 7이잖아. 그죠? 이렇게 4가지 조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할게. 하나만 더 하자. 자, ABCD를 모두 사용해서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CBEDA 스베다는 몇 번째 오는지 구하시오. A로 시작하는 거 일단 다 세야죠. 그죠? 4팩까지 4팩 정도는 이제 외우지 않았나? 몇이야? 24. 자, B로 시작하는 것도 일단 다 세야 되죠. 이것도 4팩까지 24. C로 시작하는 건 다 세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C가 일치했기 때문에. A로 시작하는 건 대신에 다 셀 수 있어요. 3팩까지 6개. 그 다음에 B로 시작하는 것도 또 다 세면 안 되죠. 그래서 CBA로 시작하는 건 2팩까지 2개. B, 그 다음 B는 여기 앞에 있고 C는 여기 있으니까 D로 시작하는 게 또 2팩까지 2개.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은 일일이 찾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이 CBD는 셌고 CBEAD 한 가지, CBEDA가 바로 당첨이죠. 그 위에 다 더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60번째 수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제 NPR 곱하기 NCR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NPR이 360이고 NCR이 150이다 라고 했을 때 N과 R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NPR과 NCR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NCR은 NPR을 R팩으로 나눈 것과 같죠. 근데 이제 NCR이 15이기 때문에 15는 R팩 나누기 여기에 이제 360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R팩은 15분의 360이고 요거 약분해주면은 이제 약분해야겠네요. 직접. 그러면 2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팩토리얼이 24인지는 여러분들이 뭐 이 정도는 암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R팩이 이제 R부터 1까지 R 곱하기 해가지고 1까지 곱하는 거지만 반대로 이제 1 곱하기 해가지고 R까지 곱했을 때 그것이 24가 되는 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바로 24이기 때문에 우리가 R은 4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NPR에 R자리에다가 4를 대입을 해보면 NP4가 360이다가 되는데 이 NP4는 N부터 시작해서 자연수를 일씩 작아지게 만들면서 4번 곱해라 라는 거기 때문에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3이 360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다 전개해서 N에 대한 4차 방정식을 푸는 것이 아니라 360을 만드는 연속한 내자연수의 곱을 찾는 게 더 쉽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60을 만드는 연속한 내자연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있어요. 6, 5, 4, 3을 곱하면 360이 된다. 이건 이제 손위수 분해를 통해서 찾아줄 수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이제 연속한 내자연수의 곱이 360이 되는 그 n의 값은 6이다. 라고도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이랑 r을 서로 더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10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증명과정이에요. 증명과정. 빈칸 채우기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것을 증명해라 라고 하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빈칸 채우기 문제 참 많이 나와요. 여기에서. 그래서 그냥 한번 잘 따라가 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사용할 게 이 NCR이다라고 하는 녀석이 N팩, 그 다음에 여기에 R팩 곱하기 N-R팩. 자, 요거를 기본적으로 해서 얘를 증명하도록 할 겁니다. 지금 문제 증명 과정을 봤더니 우변을 조금 손봐서, 여기 우변이 그대로 적혀 있죠. 우변을 조금 손봐서 그게 좌변의 모습이 되는 것을 이끌어내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저 우변에 있는 녀석을 한번 손봐보자. 여기 있는 요거 그대로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있는 거는 n자리에 n-1이 들어있으니까 분자에 n-1팩 들어가고, 여기에 r팩에 그 다음에 n-1에서 r을 뺀 것의 팩토리얼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는 여기에 n자리에 n-1 들어갔으니까 n-1팩에 그 다음에 r-1팩까지 적혀있고, 자, 가에 들어갈 건 n-r팩이 되는데 여기서 이거를 뺀 거죠. 그래서 n-1에서 r-1을 뺀 것에 팩토리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n-1-r 플러스 1이니까 지워져서 n-r팩이 이제 가에 들어갈 녀석이구나 라고 이렇게 가를 찾아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가에 들어갈 녀석을 찾았고, 이제 나에 들어갈 녀석을 찾을 차례인데, 나를 어디 한번 보자. 나는 지금 또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생기는 건데, 지금 보니까 n-1팩, n-1팩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일하게 있어요. 얘는 동일하게 있으니까 보지 않을게. 똑같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r팩, 여기 r팩도 동일하게 있네요. 이것도 보지 않을게요. 그러면 이제 누가 변형이 된 거냐? 여기에는 이 녀석이 변형이 돼서 여기는 이 녀석이 됐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근데 n-r-1 팩토리얼이 n-r 팩토리얼이 된 건 예를 들면은 5 팩토리얼 분의 1이 6 팩토리얼 분의 네모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1 커졌잖아, 분모가. 그지? 분모가 1 커졌으니까 5팩분의 1이 6팩분의 네모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이 네모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6이 들어가서 6팩에 있는 6이랑 약분이 되지면 5팩분의 1로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같은 원리라면 여기 분모에 있는 녀석과 똑같은 녀석이 여기 이 네모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에 들어갈 녀석은 n-r이구나. n-r이구나 라고 하는 이 나의 값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나까지 찾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통분을 한 거예요. 결국엔 이제 깨끗하게 지워보면 이 과정을 왜 해주냐면 통분해 주려고 해주는 거예요. 통분해 주려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n-r이 들어간 상태에서 통분이 됐기 때문에 같은 분모에 분자끼리 더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한번 적어보면은 r팩에 n-r팩, 여기에 n-r 곱하기 n-1팩 더하기 r 곱하기 n-1팩. 자, 이게 이제 분자에 있게 되는데, 그것을 잘 정리하면 얘가 된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 n-1이 똑같이 있으니까 n-1 팩토리얼로 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앞에서 n-r, 뒤에서 더하기 r. 자, n-r과 더하기 r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냥 단순히 묶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괄호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괄호가 없다고 생각하면 r과 r이 이렇게 지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r팩의 n-r팩 분의 n 곱하기 n-1팩이 되는데, 근데 이게 마치 또 숫자로 넣어 설명해보면은 6 곱하기 5팩이나 마찬가지예요. 6 곱하기 5팩은 6, 5, 4, 3, 2, 1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6팩으로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n 곱하기 n-1팩은 6 곱하기 5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녀석 다에 들어갈 말을 n팩이다 라고 이렇게 다에 들어갈 녀석까지 찾아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가나다에 들어갈 녀석을 찾아주시고,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올 때에는 뭐 39번이나 40번처럼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 보기를 주겠죠. 순서대로 고르시오. 그래서 너네가 찾은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증명 과정이고요. 한 번쯤은 증명 과정을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조합의 수 941번. 의사 7명과 간호사 6명이 있는데, 의사 7명, 간호사 6명이 있는데 3명을 뽑을 거예요. 근데 3명의 직업이 모두 같은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명의 직업이 모두 같으려면 모두 의사만 뽑거나 또는 모두 간호사만 뽑아야 됩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또는을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거고, 모두 의사만 뽑은 경우의 수랑 모두 간호사만 뽑는 경우의 수를 서로 더해줘야겠어요. 그럼 모두 의사만 뽑는 경우의 수는 A, B, C로 의사를 뽑든 C, B, A 의사를 뽑든 어쨌든 간에 얘네 셋이 뽑힌 게
동일하기 때문에 자극이 같은 대표고 조합을 사용해야 됩니다. 모두 의사만 뽑히는 경우의 수는 7시 3이 되고 더하기 모두 간호서만 뽑히는 경우의 수는 6시 3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서 더해주시면 55다 이렇게 정답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것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조합의 수를 보도록 할게요. 혜원이와 민준이를 포함한 12명의 아카펠라 동호회 회원 중에서 축제 공연에 무사히 설 5명을 뽑을 때 혜원이와 민준이를 모두 뽑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혜원이와 민준이는 대표 5명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후보가 원래 혜원이, 민준이를 포함한 12명이었지만 후보가 혜원이, 민준이는 이미 뽑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미 뽑힌 사람들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지. 얘네들을 그냥 뽑아 놓는 거예요. 무조건 뽑혀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후보가 몇 명 남냐면 10명 남았어요. 후보가 10명 남고 그 다음에 총 5명의 회원이 원래 노래 부르러 나가기로 했는데 혜원이, 민준이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니까 몇 자리 남았냐면 3자리 남았죠. 그러니까 나머지 10명, 혜원이와 민준이를 제외한 10명 중에 3명을 뽑으면 되는데 이것도 A, B, C 뽑나 C, B, A 뽑나 똑같기 때문에 조합을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겠고요. 계산해주시면은 120까지. 이렇게 이제 뭐 누구는 뽑혀야 된다, 누구는 뽑히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뽑혀야 된다 그랬으면 그냥 포함시켜 버리고요. 거기다가 그냥 미리 넣어놓는 거예요. 뽑히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으면 후보 중에 그 친구는 없는 사람 취급하면 됩니다. 없는 사람 취급하면 좀 슬프겠지만 없는 사람 취급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적어도의 조건이 있는 이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면 너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부터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그 반대되는 상황을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가지고 구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올라와서 뭐 딱히 달라질 건 없고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가끔 선생님들께서 너네가 장난이 좀 많은 선생님들이 적어도라는 말을 필요치 않게 넣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좀 해보는 게 좋아요. 반대되는 상황이 정말 이득인가 이 정도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남자 6명, 여자 6명으로 구성된 모임에서 4명의 대표를 뽑을 때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1명씩 포함되도록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남자, 여자들이 6명이 있는데 그 중에 4명의 대표를 뽑을 건데 그러면 봐봐라. 남자 4명, 여자 빵명, 남자 3명, 여자 1명, 남자 2명, 여자 2명, 남자 1명, 여자 3명, 남자 빵명, 여자 4명. 문제에서 적어도 1명씩은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면 이걸 구하라는 거거든요. 남자가 4명, 여자가 1명, 그러니까 남자 3명, 여자 1명부터 남자 1명, 여자 3명까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남자만 뽑힐 때랑 여자만 뽑힐 때를 제외시키는 게 더 쉬울 거라고 우린 예측이 돼요. 그쵸?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남자만 뽑히는 경우의 수를 뺄 거고 또 여자만 뽑히는 경우의 수를 뺄 겁니다. 자, 전체 경우의 수는 12명의 학생 중에 4명을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고 남자만 뽑히는 경우의 수는 6명의 남자 중에 4명을 뽑는 여자만 뽑히는 경우의 수는 6명의 여자 중에 4명을 뽑는 그래서 12C4에서 6C4 빼고 또 6C4를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은 요것도 465가지가 나. 요거 계산 안 해도 되죠? 안 해줘도 되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 어른 5명과 어린이 6명 중에서 어른 1명을 뽑고 어린이 2명을 뽑아. 일단 뽑아. 그 다음 뽑아가 1단계. 그 다음 일렬로 세우는 이게 2단계야. n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려면 n팩이 생기는 게 2단계라고. 일단은 뽑아야 돼. 일단은 뽑으려면 어른은 5명 중에 1명을 뽑아야 되니까 5C 1되고 어린이는 6명 중에 2명 뽑으니까 6C 2인데 이걸 동시에 뽑으니까 곱하기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내 손 안에는 어른 1명과 어린이 2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3명을 일렬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3팩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른
어른이랑 애 구분 없이 3명을 일렬로 세워야 되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이제 요거는 450까지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58번 문제 볼게요. 자, 958번은 이제 X집합에는 1, 3, 5 원소가 들어있고 Y집합에는 2, 4, 6, 8, 10의 원소가 들어있는데 F 함수는 X에서 Y로의 대응일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함수 F의 개수를 세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얘 보면은 X의 값이 커지면 함수 값도 커져야 된다를 뜻해요. 그죠? 그러니까 X집합에 들어있는 A와 X집합에 들어있는 B 중에 요게 정의역이잖아. 1, 3, 5가 정의역인데 그 중에 큰 숫자는 큰 Y한테 대응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증가함수를 뜻합니다. 증가함수를 뜻하는 게 X 이렇게 받으면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더 많이 보는 게 이거죠.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크다. 이건 뭐 좀 더 많이 보는 거긴 한데 똑같은 식입니다. 이것도 이제 증가함수에 대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증가함수는 뭐로 푸냐면 조합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좀 이따가 왜 그래야 되는지는 설명을 해줄 건데 암기하세요. 근데 가끔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크거나 같다라고. 자, 위와 아래의 차이는 뭐냐면 같다가 붙냐 안 붙냐거든요. 사실 이게 같다가 붙어버리면 너희들이 이제 그 다음 학기에 배울 확률과 통계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중복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중복조합. 조합을 조금 변형한 건데 중복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복조합을 이용하면 되게 쉽게 풀려요. 정말 쉽게 풀립니다. 하지만 중복조합을 안 쓰고도 풀 수 있어요. 사실은. 엄청 어렵지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이제 증가함수, 야 내가 지금 증가라고 했다 그래서 무조건 증가만 되는 게 아니라 감소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과 방의 반대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하에서의 그 경우의 수에서는 저 밑에 등호를 안 넣는 게 보통 룰이긴 한데요. 선생님들이 저기다가 등호를 넣어서 문제를 내기도 해요. 물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줄 프린트에도 등호가 들어있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은 너네가 중복조합을 안 배웠기 때문에 순수 조합으로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꽤 어렵습니다. 그거는 또 이제 그때 가서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이게 들어가 있는 문제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없죠.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위에 있는 요것만 나오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또 우리의 아름고는 또 우리를 또 여러 번 놀라게 하기 때문에 갔다가 붙어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자, 그럼 이제 함수의 개수를 구해볼게요. X집합에 1, 3, 5. 그 다음에 Y집합에 2, 4, 6, 8, 10이 있습니다. 자, 내가 이제 증가나 감소함수에서 조합을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조합을 써주냐면 여기에는 이 5개 중 3개, 여기는 이 5개는 공역의 개수고요. 여기는 이 3개는 정의역의 개수인데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인 5C3이 정답입니다. 근데 왜 5C3이 정답이냐? 잘 봐라. 내가 4를 선택하고 6을 선택하고 10을 선택했다고 쳐보자. 5C3 속에. 그러면 무조건 1이 4한테 3이 6한테 5가 10한테 무조건 대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선택했냐에 따라서 크기 순서대로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대로 1, 3, 5는 무조건 순서대로 화살표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5개의 공역 중에 정의역의 개수만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게 내가 지금 어떻게 했어? 4, 6, 10을 선택했는데 내가 이번엔 6, 4, 10을 선택해볼게.
6, 4, 10을 선택해도 똑같이 1이 4한테, 3이 6한테, 5가 10한테 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4, 6, 10을 선택하든 6, 4, 10을 선택하든 똑같은 대응관계가 나온다는 건 순서가 상관이 없다는 거고, 순서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조합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OC3 정도는 이제 뭐 외웠잖아. 10 나오니까 3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직선과 대각선의 개수. 자,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5개의 점 중에서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점 3개만 일단 찍어볼게요. 여기서 직선 3개를, 그러니까 직선을 만들어봐라. 몇 개 만들 수 있냐라고 했을 때 하나, 둘, 3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직선은 내가 원하는 점을 통과하고 좌우로 무한히 늘어나는 것을 직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요게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점들한테 이름을 붙였을 때 A랑 B를 선택하면 AB 직선이 되는 거지. 그지?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점의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점 2개만 선택을 하면 그 점 2개를 지나는 직선이 나오는 건데, 근데 직선 AB나 BA나 같기 때문에 순서에 상관이 없는 조합을 사용해 줘야 되는 거죠. 순서를 바꿔도 같은 상황이면 조합을 사용해 줘야 됩니다. 점의 개수가 지금 이 문제에선 5개고요. 나는 5개의 점의 개수 중에 2개를 골라서 직선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OC2를 사용해 주면 되겠지. OC2도 마찬가지로 이제 10개가 되니까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각형의 개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위에 같은 간격으로 놓인 9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자, 삼각형의 개수. 지금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말을 얘가 뱉어버렸어.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라고 했습니다. 삼각형을 만들려면 점이 3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 9개의 꼭지점 중에 3개를 선택한 거야. 근데 A, B, C를 선택해도 요 삼각형이고, A, B, C를 선택해도 요 삼각형이고, C, B, A를 선택해도 요 삼각형이기 때문에 순서가 상관이 없구나. 그래서 조합을 사용하기 위해서 9C3을 써주면 되는데, 근데 9C3을 쓴 것이 정답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9C3 속에는 이놈, 이놈, 이놈을 고른 것도 들어있을 거거든. 이렇게 3개를 골라버리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면 이 가로로 있는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빼기 4C3을 해줘서 저 4개 중에 3개 선택한 걸 빼야 되는데, 그게 여기에만 있냐? 아니죠. 여기도 있고요. 또 여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영역들이 있어요. 저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면 다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게 총 3번 있죠. 그러니까 4C3을 총 3번 빼줘야 됩니다.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점의 개수를 다 빼줘야 돼요. 점을 선택하는 개수를. 알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신다면은 72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평행사변형의 개수. 자, 이거 이제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선생님이 뭐 가로선한테 A, B, C, D, E, 세로선한테 뭐 A, B, C, D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선 중에 2개, 세로선 중에 2개를 선택하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선 중에 2개를 A랑 C를 선택하고 세로선 중에 2개를 A랑 B를 선택하면 여기에 A랑 C가 선택되고 A랑 B가 선택되면 요 평행사변형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가로선 중에 2개를 A, C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C, A를 선택하고 세로선 중에 2개를 B, A를 선택해도 똑같은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순서가 상관이 없는 조합을 사용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가로선 중에 2개, 세로선 중에 2개는 동시에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곱해줘야겠습니다. 가로선은 5개 중에 2개,
세로선은 4개 중에 2개를 동시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곱해주시면 얘도 60까지.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배, 감, 귤, 사과, 참외, 키위가 각각 1개씩 있대요. 이 6개의 과일을 똑같은 바구니, 자, 똑같은 바구니입니다. 똑같은 바구니 3개의 빈 바구니가 없도록 나누어 담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사탕으로 많이 설명했던 겁니다. 사탕. 그러니까 사탕이 이제 A, B, C, D, E 사탕이 있는데 똑같은 접시 3개에다가 나누어 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 P개, 여기에 Q개, 여기에 R개가 있으면 5개 사탕 중에 P개를 여기다 담고 나머지 사탕 곱하기 나머지 사탕 중에 Q개를 여기 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은 거 RC, R이 생기고 만약에 이 중에 서로 똑같은 개수의 바구니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같은 개수만큼 2의 n제곱분의 1로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 그리고 2 팩토리얼 분의 1로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 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배, 감귤, 사과, 참외, 키위가 각각 1개씩 있는데 똑같은 바구니에 3개의 또 여기 또 핵심이 되는 게 빈 바구니가 없도록이에요. 빈 바구니가 없도록. 그러면 빈 바구니가 없으려면 최소한 과일 1개씩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그지?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1개, 1개, 4개부터 시작할 거야. 1개, 1개, 4개를 담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개, 2개, 3개를 담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2개, 2개, 2개를 담을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경우 있나요? 다른 경우 없습니다. 바구니가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숫자가 바뀌는 거는 같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경우는 없어요. 이 3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구해가지고 더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 1개, 1개, 4개부터 들어가 볼게. 자, 6개의 과일 중에서 1개를 골라서 첫 번째 바구니에 담을 거고 나머지 5개의 과일 중에 1개를 골라서 두 번째 바구니에 담을 거예요. 나머지 4개의 과일 중에 4개를 다 골라서 세 번째 바구니에 넣을 건데 이때 요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에 사과, 여기에 배가 들어가 여기에 배, 여기에 사과가 들어가는 이 상황이 중복으로 세줬습니다. 중복으로. 하지만 바구니가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사과, 배가 담기는 거나 배, 사과가 담기는 건 똑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같은 수의 과일이 담겨있는 바구니의 수만큼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2팩분의 1을 해주셔야 돼요. 계산해주시면 이게 15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가볼게. 자, 6개의 과일 중에 하나를 골라서 첫 번째 거에 담을 거고 나머지 5개의 과일 중에 2개를 골라서 두 번째 거에 담을 거고 나머지 3개의 과일 중에 3개를 골라 세 번째 거에 담을 건데 이때는 모든 바구니에 담겨있는 과일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녀석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무언가로 나눠주지 않고 이대로 계산해 주시면 60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자, 이제 2개 담아 볼게요. 자, 6개 중에 2개 첫 번째 바구니에 담고 4개 중에 2개 두 번째 바구니에 담고 나머지 2개 중에 2개를 세 번째 바구니에 담는데 알파벳으로 적어볼까? 여기 A, B 담기고 C, D 담기고 E, F 담기는 거랑 여기에 E, F 담기고 C, D 담기고 A, B 담기는 건 같은 경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구니 3개가 서로 위치를 바꾸는 건 중복으로 세준 거고 300분의 1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얘도 15가지 다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3가지를 다 더해서 정답은 90가지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981번 7명의 학생을 3명 1명에 3개의 조로 나누어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을 청소하도록 하는 방법의 수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녀석들을 일단 조를 나누어 볼게요.
조를 나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3개, 여기에 3개, 여기에 1개의 사탕을 담는 경우의 수를 일단 구하는 게 조를 나누는 경우의 수죠. 그래서 7명 중에 3명 뽑아서 한 팀 만들 거예요. 지금 팀 만들고 있어요. 7명 중에 3명 뽑았고요. 나머지 4명 중에 3명 뽑아서 두 번째 팀 만들 거고, 나머지 1명 중에 1명 뽑아서 세 번째 팀을 만들 겁니다. 혼자 청소해야 되는 좀 서럽겠네. 근데 여기에 3명, 여기 3명이 인원수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들은 위치가 바뀌는 걸 중복으로 세준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2팩분의 1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러면 조를 나누는 경우의 수까지는 구했어요. 조를 나누어, 그리고 동시에잖아요. 조를 나누어,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을 차례대로 청소하도록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이 조 애들한테 야, 니네 어디 갈래? 라고 묻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친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팩까지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해 주신다면 420까지 해서 정답 4번 이렇게 되고요. 자, 넘어가시면 이제 대진표입니다. 대진표는 너무 진부해서 이제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지는 않아요. 너무 쉬워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진표를 일단 제대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풀이대로 풀려면 이 위에서부터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위에서부터 간다. 그래서 자, 일단은 6개의 팀이 있어요. 이 6명의 팀이 이쪽으로 3명, 이쪽으로 3명이 가야 될 거잖아. 그치? 이쪽으로 3명, 이쪽으로 3명을 보낼 거야. 그래서 6C3 곱하기 3C3 6명 중에 3명 뽑아서 일로 보내고 나머지 3명 중에 3명 뽑아서 일로 보내는데, 근데 얘네가 가서 마주하게 될 대진표는 이 모습과 이 모습인데 똑같죠. 좌우대칭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2팩분의 1을 해줘야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지금 첫 번째 6명이 내려와서 좌우로 갈라지는 데에 요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네모칸 볼게요. 이 네모칸에 이 3명이 내려와서 이쪽으로 1명, 이쪽으로 2명 가야 되죠. 왼쪽으로 1명, 오른쪽으로 2명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초록색에서 뭐가 생기냐? 자, 3명 중에 1명 왼쪽, 나머지 2명 중에 2명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이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건 알겠어. 근데 이 두 녀석은 일로 내려왔을 때 여기가 A팀이고 여기가 B팀이든 여기가 B팀이고 여기가 A팀이든 같은 대진표이기 때문에 이 두 명을 섞어주는 경우의 수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으로 온 3명 볼까요? 이 오른쪽으로 온 3명도 이쪽으로 1명, 이쪽으로 2명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곱하기 3C2 왼쪽으로 2명 곱하기 1C1 나머지 1명은 오른쪽. 근데 두 팀을 왼쪽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마찬가지로 CD팀이 있든 DC팀이 있든 같은 경기이기 때문에 그냥 두 팀을 왼쪽에 넣기만 하면 대진표는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계산해 주시면 정답 90까지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푸는 게 이제 교과서식 풀이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요거 대진표 좀 쉽게 푸는 법 알려주지 않았나요? 기억나나요? 몇 팀 있죠? 6팀 있죠? 6팀 있으면 6팩 때리세요. 그리고 좌우대칭이 되는 그림의 개수를 세야 돼요. 좌우대칭은 하나, 둘, 셋이 좌우대칭이에요. 그죠? 이렇게 3개의 좌우대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2의 세제곱분의 1을 해주시면 그러면 똑같은 정답 90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 대진표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더 좋아요.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진도 끝났나? 오케이.